안녕하세요. 저는 카메라는 역시 캐논이고요.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원자재 슈퍼사이클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제가 가지고 온 이 보고서는요. Variant Perception이라는 리서치 회사에서 낸 보고서인데요. 작년 10월 달에 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한창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원자재 슈퍼사이클에 진입한다 안 한다. 그다음에 뭐 인플레이션 논쟁이 요즘 가열되고 있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원자재 쪽은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처음에 New Dawn for the Commodity. 새로운 여명이 밝았다. 원자재가 새로운 여명이 밝았네요. 세 가지 요인이 있는데 There are big circular drivers of supercycle. 세 가지 원자재 빅사이클에 진입하는 세 가지 요인이 있는데 The long era of monetary policy dominance is over. 그러니까 긴 통화 정책의 지배는 끝났다. Leading to a heightening of inflation risk not seen since the 1960s. 1960년대 이후에 보지 못한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다라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1960년대부터 보지 못했는데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오기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지금 저금리 상황에서 코로나가 터지다 보니까 통화정책 그 금리 같은 경우는 이게 최저금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통화정책을 할 수 있는 게 도구가 없다. It's over. 그러니까 저금리 상황이고 더 이상 금리를 못 내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찾아오는데 원자재가 각광을 받을 거다. 뭐 그런 얘기겠죠. Investors are deeply underweight and will need real assets such as commodity as a hedge against inflation.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원자재가 있는데 실질 자산인 원자재가 우리는 필요하다. 그 얘기죠. Investors are deeply underweight. 혹시 그 주식 투자라든지 다른 뭐 투자를 하시는 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웹사이트 가보시면 나침판처럼 이렇게 인디케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디케이터가 예를 들어서 이제 5단계로 나뉘는데 바이가 있고요. 그거는 이제 사세요라고 이렇게 추천을 하는 거죠. 이 종목을 사세요. 담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오버웨이트는 조금씩 담으세요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홀드가 있죠. 뭐 일단은 가지고 있으세요. 그리고 언더웨이트 조금씩 파세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셀 무조건 파세요. 이 종목은 무조건 파는 거를 추천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인디케이터인데요. 원자재가 지금까지 인베스터들한테 계속해서 팔아왔다는 얘기겠죠. 근데 지금은 원자재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우리는 필요하다. 지금 이제 빅사이클에 진입하니까 담아야 된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commodity are generationally cheap. 이건 뭐 세대적으로 지금까지 저렴해져 왔다. 뭐 그동안 과잉 공급이라든지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이 워낙에 낮다 보니까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야 이제 공급 사이클에도 문제가 생기고 수요 사이클이 이제 조금씩 회복이 되면서 원자재가 이제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요즘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작년 10월 달부터 나왔던 얘기니까요. 이제는 이걸 한번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 보고서를 제가 한번 오늘 영상에다가 실어봤습니다. 이 세 가지 요인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제 첫 번째 요인에서 The coming fusion of physical and monetary policy. 이거는 뭐냐면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의 융합 함께 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까만색은 정부 재정 적자를 얘기하고요. 빨간색 같은 경우는 민간인데, 그러니까 개인 가게라든지 아니면은 기업이죠. 기업인데 이제 금융 쪽은 빼고요.
가계하고 기업이 있는데 이제 위기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민간에서 이제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정부가 재정 적자를 지면서 민간을 지원한다. 만약에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민간 쪽에서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저축을 좀 많이 하면서 이제 저축을 이제 서서히 줄여가는 거죠. 위기가 이제 끝나가면. 근데 이제 저축을 엄청나게 올렸다가 다시 저축을 확 줄이기가 힘드니까 정부가 그 갭을 계속해서 메꿔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뒷받침하는 얘기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같이 함께 들어오니까 돈이 엄청나게 풀리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인플레이션 발생하면서 원자재 가격도 오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실 그림은 현재 우리는 지금 코로나 상황이죠. 근데 코로나 상황 이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잔잔한 호수에 돛담배가 이렇게 조그마한 게 하나 있죠. 잔잔한 호수에 우리가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지금처럼 이제 이렇게 코로나가 터지고 그 다음에 통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정말 변동성이 너무 불확실성이라든지 변동성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게 파도가 일면서 과연 이 돛담배 조그만한 걸로 이 해양을 건널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돛담배로는 이제 안 되고 이런 큰 배가 필요하다 이거겠죠. 그러니까 이 큰 배를 항해를 나가려면 이제 투자의 방향도 바꿔야 된다. 뭐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그래프를 좀 보시면 commodities to S&P 레이시오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50년간 이렇게 그래프를 이렇게 보시면 원자재 쪽하고 분자가 되겠죠. 분자가 지금 원자재 쪽 S&P 중에서 그 다음에 분모가 S&P 500에 있는 전체에 있는 지수를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원자재 이 분자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게 높아지겠죠. 근데 S&P 500이 지금은 거의 뭐 하늘을 찌를 정도로 올라가다 보니까 원자재는 상대적으로 이제 수익이라든지 이런 게 낮아졌다. 이 사이클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사이클이 지금 바닥을 쳤으니 지금 이제 서서히 고개를 들고 올라갈 타이밍이다. 그러니까 원자재를 담으세요 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조금 뒷받침할 그래프를 제가 하나 보여드리면 블룸버그에서 나오는 원자재 지수입니다. 이거는 파란색이. 그리고 빨간색은 S&P 500. S&P 500 수익률 인덱스인데요. 1994년대부터 2000년대, 2005년, 2010년 이렇게 넘어가면서 정부의 재정이 이렇게 풀리는데도 불구하고 원자재는 그만큼 혜택을 못 누렸다. 그러니까 S&P 500 같은 경우는 이만큼 지금 올라가 있는 거죠. 이만큼의 갭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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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이제 보실 내용은요. 다음은 수요하고 공급인데요. 수요하고 공급이 이제 원자재를 훈풍으로 뒤에서 이제 바람으로 밀어준다. 그 얘기인데요. Demand and supply imbalance drive the commodity cycle. 이거는 이제 수요하고 공급하고 균형이 안 맞으면서 커머디티 사이클, 빅 사이클을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원자재 가격의 10년간의 움직임을 이제 보여드리는 거다. 대공황이 이제 이때 시작되고 대공황이 끝나고 이제 올라갔다가 뭐 전쟁 터지고요. 월드워 2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이제 꺼졌다가 다시 이제 1970년도에 5.1 사태가 있었네요.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가 다시 이제 내려오면서 2000년대에는 이제 중국이 그 수요를 이끌면서 과잉 공급에 다시 이제 내려가는 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했다. 그러니까 이쪽에 지금 저점하고 이쪽은 이미 저점을 뚫어서 내려갔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 말고 제가 올려드렸던 그래프 중에 이쪽에
저점이 이쪽에 1930년 대공황 때, 아까 전에 봤을 때 대공황 때 1930년 때 이쪽에 이제 저점을 뚫었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는 게 이제 현재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저점을 찍고 이제 올라간다. 2045년까지 빅사이클에 우리는 진입했다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그래프입니다. The next commodity super cycle will be driven by heightened inflation risk, supply destruction, and recovering demand. 그러니까 아까 전에 드린 내용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공급 차질도 생겼고 회복이 코로나로 이제 거의 끝나간다고 생각하니까 회복에 이제 수요 회복이 있는 거고요. 인플레이션 리스크도 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요인이 원자재 가격을 끌어올릴 것이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세요. 이런 거겠죠. 수요 사이클에서는요. Demand is set to pick up cyclically. 이거는 주기적으로 수요가 픽업, 그러니까 수요가 계속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겠죠.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이제 한번 보시면요. 이거는 CRB 원자재 지수인데요. 예, 원자재 지수 까만색. 이제 원자재 지수가 이제 상승 이게 이제 위기 때의 바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코로나 지금 현재는 코로나 위기를 보는 거고 이쪽은 금융위기. 금융위기 때 금융위기가 터지고 쭉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죠. 그러니까 코로나 위기 때도 조금 내려갔다가 계속해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중국의 선행지수를 나타내는 겁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선행지수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할 때마다 원자재 지수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3프로TV 보니까 그 철강 하시는 전문가분이 나와갖고 하시는 얘기가 있어서 얘기해드리면 그 국제 오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에 가장 민감한 저는 원자재라고 보는데 오일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 사이드에서 봐야 되고 이런 원자재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 사이클에서 봐야 된다. 특히 철광석이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이런 거는 중국이 워낙에 수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는 중국의 소비가 얼만큼 될 것인가 그거를 이제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그 시청을 해봤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예, 그때 나왔던 자료가 이 자료인데요. 중국 유동성 M1입니다. M1. M1하고 철강 가격을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중국이 통화를 이제 유통시키면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 통화를 뿌릴 때마다 원자재 가격이 오름세를 조금 더 지속한다. 그런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차트는 금융위기 직후의 중국 성장률과 구리 가격을 나타내는데 성장률이 올라가면 구리 가격이 다시 오름세로 갔다가 떨어지는 한동안 오른다. 그런 거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만큼 중국의 소비라든지 이런 게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 얘기하고도 이것도 이제 일맥상통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6month forward인데 그 원자재 지수의 6개월 그 선행하는 거를 이제 보여준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초록색은 상승 시기가 시작될 때 내려갈 때 이제 빨간색 바로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이제 빨간색이 시작되는 이게 계속해서 2007년도 하반기부터 계속 하락해 왔다가 수익이 원자재 수익이죠. 산업계 원자재 수익. 그 다음에 녹색이 이제 시작되죠. 이쪽에. 녹색이 시작된 게 이제 상승기로 접어들었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진입하게 되면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투자하세요. 그런 얘기겠죠. 네. 다음에는 공급 컨디션, 그러니까 supply condition are cyclically tight. 그러니까 공급 쪽에서는 굉장히 지금 타이트해졌다는 얘기예요. 이쪽은 이제 웨어하우스 인벤토리인데 재고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재고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줄여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쪽 2020년대 들어서는 이제 재고를 조금씩 늘리면서 이제 수요를 맞춘다 이거겠죠. 이것도 블룸버그 코모디티 인덱스하고 코모디티 재고 사이클에서 보시면 좋습니다. 재고가 줄었다는 얘기겠죠.
다음에는 이제 또 huge investors underweight인데 가장 큰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팔아왔다는 얘기인데요. 이쪽 빨간색 그래프를 보시면 2006년부터 2020년까지 빨간색은 이제 주식을 이제 담은 거고요. ETF가. 그다음에 까만색 같은 경우는 채권을 담았다는 얘기인데 커모디티 원자재 같은 경우는 한창 늘리다가 2010년, 12년이 피크를 찍고 계속해서 자산에서 계속 줄여왔다는 얘기예요. 이제 2019년도, 20년도 들어서는 여기가 이제 조금씩 넓어지죠. 이제 늘려갈 거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the end of the road for 60-40 portfolios. 이거는 그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투자할 때 전통적인 60대 40 포트폴리오거든요. 가장 많이 하는. 그러니까 60은 주식을 담고 40은 이제 채권으로 해갖고 같이 이제 투자를 하면서 우상향 방향으로 가겠다. 근데 이 전략은 리스크가 커졌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전에 1975년대는 이렇게 이런 리스크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추세로 가고 있다. 리스크가 올라가고 있다. 뭐 그런 얘기겠죠. 에너지 회사 쪽에서 유동자금이라든지 이런 자금이 빠져나갔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자재 쪽이 2013년, 14년부터 해가지고 고점을 찍고 자본을 많이 뺐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는 굉장히 원자재 쪽에서는 암울했다라는 시기죠. 오일하고 가스 쪽에서는요. 그리고 cyclic leading indicators positive for crude oil. 주기적으로 봤을 때는 석유 가격이 마이너스를 찍고 이제 올라가고 있다. 수요가 회복되고 있다라는 걸 나타냅니다. 근데 오일 쪽에서는 솔직히 오펙 회의도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마이너스로 치달으니까 서로 감상공조를 하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이제 올라가고 또 수요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 사실 이 위에는 막혀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요번에 가장 마지막에 한 오펙 회의를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우디가 어느 정도 다른 작은 나라에 대해서는 양보를 하는 모습이 좀 보였어요. 그러니까 회복이 시작되고 만약 가격이 오르게 되면 분명히 또 다른 나라에서는 공급을 늘리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석유 쪽에서는 솔직히 저는 올라간다고 해도 위에가 막혀 있기 때문에 공급을 늘릴 거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조금 한계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 보실 거는 그러니까 아무거나 주식을 담으면 안 된다. 뭐 이거를 나타낸 건데 쭉 보시면 마이너스 수익률, 그러니까 오일 앤 가스, 탐사, 생산 쪽은 안 좋다는 얘기겠죠. 평균 수익률이. 다음은 이제 석탄 쪽으로 한번 볼 건데요. 수요가 줄기는 하는데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는다니까. 석탄 같은 경우는 발전소를 이머징 마켓에서는 60에서 70%가 아직까지도 석탄 발전소를 뗀다. 근데 이제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쪽에서는 10%에서 15%밖에는 이제 되지 않는다. 근데 이머징 마켓 같은 경우는 수요가 더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괜찮다라는 좀 더 갈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겠죠. 이거는 동남아시아 쪽에 발전소형 석탄 수입을 예상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아시아 쪽에 베트남이 이제 1위고요. 베트남이 더 늘릴 생각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필리핀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빨간색이 이제 말레이시아가 되겠네요. 말레이시아고, 그 다음에 타일랜드, 방글라데시, 그 다음에 파키스탄, 그 다음에 다른 나라들, 국가들 이렇게 늘린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석탄은 줄여가겠지만 아직까지는 수요가 괜찮다. 그러니까 석탄 발전소가 아직도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60에서 70%가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있다. 그런 걸 지금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석탄 수요에서도 가장 중요한 중국을 이제 또 보는 건데요. 아까 전에 얘기한 그 그래프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M1이 증가하면 석탄 M1이 이제 증가하면은 이제 석탄도 마찬가지로 증가한다. 같은 그래프를 그린다.
중국의 수요가 2020년 이제 그래도 가장 코로나를 제일 빨리 극복한 나라로서 이제 M1이 증가하면서 돈을 시중에 유통하기 시작하면 이제 수요가 살아날 거다. 라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미국 석탄 업체들인데요. 이 사이클에서 보면 이것도 이제 예상을 볼 수 있는 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공급이 줄여왔다. 근데 이제 이 예상하는 게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다음은 이제 금하고 은인데요. 금하고 은은 그러니까 중앙은행들이 금하고 은을 계속해서 2008년 2000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늘려왔다. 줄이지 않았다. 톤이 3만 지금 5천 톤이 되네요.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금 싸움인데 지금 이 녹색 부분은 인도를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빨간 부분은 이제 중국입니다. 금을 계속해서 늘려왔다라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늘려와도 2008년도부터 2018년까지 10년을 늘려와도 이게 금 보유량을 보면 2019년 5월 금 보유량이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8,100톤. 그다음에 IMF가 오히려 2,814톤. 중국이 어디 있냐면 중국이 이제 1,885톤 그 정도 되겠네요. 1,885톤 정도. 아직 러시아에는 못 미치고 근데 계속해서 늘리고 있다. 인도, 중국 계속해서 늘리고 있다. 예, 마찬가지로 금이 늘고 있다. 요즘 금값이 이제 많이 올랐죠. 마찬가지로 실버도 금하고 같이 연동된다. 다음은 이제 구리인데요. 구리 같은 경우는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원자재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5G라든지 뭐 태양열, 수력, 폭력 뭐 할 때 구리를 많이 쓰게 되는데 구리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좋은 점 같은 경우는 구리를 써도 다시 재생으로 써도 구리 같은 경우는 다시 쓸 수 있는 재활할 수 있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 재활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해 갖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공급 사이클이 중국 같은 경우는 구리 수요를 계속 늘려왔던 거죠. 계속 수요를 늘려왔는데 이제 중국의 수입 계속 늘려왔고요. 리스크는 뭐냐면 이 칠레라는 광산이 구리를 가장 많이 생산을 하는데 여기가 이제 그 파업을 한다든지 하는 게 많아가지고 이 공급에 이제 차질이 있을 수 있다. 리스크가.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구리 가격이 오른다. 그 내용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네, 보고서는 이제 다 끝났네요. 오늘은 이렇게 원자재 빅사이클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에 또 여러분하고 같이 더 좋은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뉴스가 있으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